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겨레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좀 흔들어 보려다가 잘 안 됐어요. 이 주제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김거희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죠. 윤중천 씨의 별장에 접대를 받았다는 이런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를 안 하고 사건을 덮었다. 이런 취지로 주간지인 한겨레 21이 오늘 11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 윤석열 이제 끝났다. 윤석열도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처를 잘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겨레 21이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 경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거의 증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예전에 한때 좀 이슈가 됐었던 김학의 성접대 사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낸 하어영이라고 해요. 이름이 참 특이해요. 하어영 기자는 아주 악질 기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2014년 세월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를 90분 동안 만지느냐고 구조를 방치했다. 세월호 때 이런 식으로 악질적인 근거도 없는 이런 거짓 보도를 했었던 바로 그때 그 기자가 이번 또 기사를 낸 하어영 기자다. 이름이 특이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어영 기자.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지 얼마 안 있어서 법무부에서 이례적으로 조국이죠. 조국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금일모 언론에 현 검찰총장이 과거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서 현 검찰총장의 후보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을 말하는 거죠. 현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지금 이 기사가 허위 기사다. 이런 내용을 법무부에서 이렇게 알린 겁니다. 조국이. 그리고 또 대검에서도 윤석열이 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 윤석열이 이 한겨레 기자를 고소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은 윤모 씨와 전혀 알지 못한다. 난 본 적도 없다. 원주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한겨레 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멘트를 보고 조국을 보라고 하는 건가? 윤석열이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조국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전화를 걸어서 그 현장에 있는 검사 팀장에게 협박을 했어요. 거의 협박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가라고. 수사 개입을 한 거죠. 엄연한 수사 개입입니다. 지속적인 수사 개입을 하고 또 최근에는 대검의 사무국장까지 조국의 측근으로 꽂았어요. 근데 이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원래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임명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검찰총장을 도와서 이 사무국장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수사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측근이 아닌 조국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이 됐다, 지금. 이것도 사실은 수사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은 계속해서 조국이 지금 수사 대상이니까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막 비토를 놓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수사 방해를 하고 있어요. 대놓고. 그런데 윤석열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검찰총장은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 지금 할 건 다 했어요. 윤석열이 야, 이렇게 큰 기사가 터졌네?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할까? 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정말 거의 100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고소장도 썼고, 그리고 정정보도 요청도 한다고 했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려고 했고, 민사상 형사 책임도 끝까지 질 것이다. 끝까지 물을 것이다. 윤석열은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한 대처를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우파 진영에서 윤석열을 너무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믿을 구석이 없다 보니까 뭐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어,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우파가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조국과 문재인을 제대로 쑤시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좀 막연한 기대, 이런 게 커지면서 마치 윤석열이 우리 편인 것처럼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되겠지만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고 갔던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진영 논리 싫어해요. 저는 진영 논리,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정치판은 사실 누구까지, 어디까지 우리 동지로 둘 것인가, 어느 사람을 적으로 상정할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이 누구고 동지가 누군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정치판인데 윤석열은 최소한 제3자다. 절대로 우파 진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곧 있으면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건이 수사가 좀 진행이 착착 될 텐데 그때 아마도 윤석열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을 꽤 많은 숫자를 쳐내게 될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정당성이 생길 테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몇 명은 내보내겠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만 우르르 쳐내고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가만히 냅두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나는 공정한 검사야 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도 치고 민주당도 치고,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윤석열이 배신자 막 이렇게 내상을 잊지 마시고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윤석열을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우리 진영, 우리랑 동지라고 할 수 없다. 윤석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을 믿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의 남은 정당이라고 하면,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일단 믿어준다. 자유한국당은 믿어주되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개혁을 하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믿어줘. 지금 최후의 보루고 그나마 남은 우파 정당이니까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동지로서 받아준다. 그러나 동지로서 믿어주되 개혁은 하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주권자로서 자유한국당 너네 개혁해야 돼. 이렇게 딱 부러지게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로 확실한 개혁을 이끌어내야 된다. 자유한국당에. 그렇게 해서 이 개혁을 기반으로 내년 총선에 압승을 해서 내년 총선의 압승으로 다음 대선 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마련해 놓고, 그럼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내년 총선도 이기고 그 다음 대선도 이김으로써 더 이상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 얼치기 사회주의, 이런 사회주의 세력,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설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야말로 자유가 숨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각각 우리의 손으로 누구에게 미루지 말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우리의 손으로 그 자유가 숨쉬는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 윤석열 너무 믿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서로를 믿어주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